연구원으로 일하다 그 대학교의 부속 초등학교에 임시교사로 발령받은 김 선생님. 왜소하고 허약한 데다 조금은 특이한 아이 민지를 발견합니다. 민지를 가만히 보니 온몸에 멍과 상처 투성이. 하지만 집에 대해 물으면 민지는 우리 엄마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라며 조금도 의심의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민지가 결석한 날 민지네 집을 찾아갔지만 민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거짓말을 하기 바빴죠. 사실 김 선생님은 아이들을 몹시 싫어했고 자신은 임시교사라 딱히 민지를 도울 수도 없는 처지라 민지에게 정을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분란을 원치 않았고 학대 정황을 알면서도 모른 척 넘어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얼마 후 김 선생님은 한 아동복 가게에서 안면이 있는 민지 엄마의 동거남을 발견합니다. 예쁜 원피스를 얼굴에 대고 물끄러미 쳐다보는 모습이 왠지 음침하고 천박했죠. 그날 밤 동거남은 민지에게 원피스를 입히고 민지 엄마의 새빨간 립스틱을 발라줍니다. 하지만 민지는 동거남의 추행이 처음이 아니라는 듯 저항하지 못하고 떨고만 있었죠. 그런데 마침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일찍 들어온 민지 엄마는 새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있는 민지를 발견하고는 질투와 분노로 눈물이 그렁그렁해지고 손에 들려있던 도시락 봉지를 민지에게 계속해서 내리치며 더럽다고 소리칩니다. 동거남이 당황해서 말렸지만 민지 엄마는 검은색 쓰레기 봉지를 가져와 민지를 담고 동거남과 함께 쓰레기장에 민지를 버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그날 김 선생님은 미심쩍은 마음에 민지네 집에 갔다가 아무도 없어서 그냥 돌아서는데 쓰레기장에서 희미한 불빛을 발견합니다. 별 모양의 희미한 빛, 민지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손전등이었죠. 당황하면서 다가간 선생님은 추위에 굽은 손으로 필사적으로 봉투를 엽니다. 봉투 안에는 민지가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예쁜 원피스를 입고 손전등을 들고 온몸에는 음식물을 뒤집어 쓴 채 쓰러져 있었죠. 민지를 집으로 데리고 온 선생님은 민지가 깨어나자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없냐고 묻습니다. 민지가 가고 싶다고 말한 곳은 서울, 베이비박스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선생님, 7살이어도 베이비박스에 들어갈 수 있나요? 키가 104cm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선생님은 결심합니다. 민지야, 나는 너를 유기할 거야. 나는 너의 엄마가 되려고 해. 난 네 엄마가 되고 넌 내 딸이 되는 거야. 아무도 평생 눈치 못 채게 해야 해. 평생 거짓말을 해야 해. 날 엄마라고 할 수 있겠어? 며칠 뒤 뉴스에서는 이런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실세 여아 바다에서 실종. 과연 선생님의 유괴는 성공할까요?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엄마와 딸로 새롭게 행복한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끔찍한 아동학대 정황에 여러분도 분노하셨죠? 이 이야기에는 두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선생님은 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고 아이를 유괴했을까? 민지한테 엄마가 좋으니? 라고 물어보면 필사적으로 그럼요, 당연하죠.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라고 대답합니다. 학대당하는 아이들은 부모 편을 듭니다. 자신이 버림받을까봐 본능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죠. 한편 김 선생님 역시 어린 시절 보호시설에서 길러지다가 입양됩니다. 민지가 보호시설에 가는 것이 두려워 유괴라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학대당하는 아동들의 출구 없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민지 엄마 역시 동거남에게 버림받을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지가 지켜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질투해야 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민지를 지켜가는 과정에서 민지의 친엄마보다는 선생님이 훨씬 모성애가 강하지만 선생님은 세상과 법 앞에서 무력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책의 전반적인 주제는 모성애입니다. 민지를 낳은 엄마와 민지를 키우려는 선생님의 모성애, 그리고 선생님을 버린 엄마와 선생님을 입양한 엄마 간의 모성애, 그리고 다양한 인물들이 이 모성애를 둘러싸고 갈등하거나 치유하게 됩니다. 책의 제목과 저자를 가리고 이야기의 힘만으로 책을 발견하는 비밀신간 19호. 미스테리가 아니어도 시간 순삭하는 경험을 느끼실 거예요.